어머님,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민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박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가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아들 준호와 민지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이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 하나 키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면 제 친구들 초대하기도 민망해요. 솔직히 어머님 옷차림이며 말투며 다 우리 체면 깎아먹는 거 아시잖아요. 민지는 명품 가방을 집어들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봉투 안에 돈 넣어뒀어요. 고시원이라도 하나 얻으세요. 매달 30만 원씩은 보내드릴게요. 순자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나갈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고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얘기 잘해봐요. 난 백화점 갈게요. 문이 쾅 닫혔고 준호는 어머니와 바닥에 봉투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순자 여사는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어머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순자 여사는 30년을 살았던 낡은 한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5년 전 며느리에게 양보했던 그 집으로. 하지만 순자 여사는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들조차 모르는 비밀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순자 여사는 낡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죽 표지를 닦아내자 30년 전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5년 26살의 이순자. 사진 속 그녀는 정장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무역회사 건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순자는 영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으로 회사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1987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후배 직원이었던 박성민.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순자의 부모님은 대기업 사장의 딸과 가난한 셀러리맨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는 호통쳤지만 순자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성민과 결혼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연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5살 되던 해
성민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하루아침에 홀로 되었습니다. 빌딩 청소부로 시작해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까지 아들을 위해선 무엇이든 했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던 해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산이 남았다는 것. 하지만 순자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순자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민지의 차가운 말들이 순자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순자는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받았던 또 다른 편지들과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그룹 중 하나였던 태산그룹의 상속 관련 서류, 강남 일대 부동산 소유권 증서,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 순자의 아버지는 죽기 전 재산의 절반을 딸 앞으로 신탁 처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는 당시에도 300억이 넘었고 지금은 그 몇 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간 곳은 종로의 한법률사무소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백발의 변호사 김 변호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순자를 맞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남 빌딩 3채, 압구정 아파트 5채, 제주도 땅 5만 평, 그리고 현금과 주식을 합쳐 총 850억 원. 여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기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형제분들도 모두 동의하셨고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계속 비밀로 하시겠습니까? 순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니요. 이제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같은 시각 청담동 백화점 VIP 라운지.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정말 내보냈어? 친구 수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드디어 우리 집에서 내보냈어.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민지는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래? 준호?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원래 마마보이였는데 요즘은 나한테 꼼짝 못해. 친구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불쌍하지 않아? 청소부로 아들 키웠다며? 다른 친구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쌍하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지. 조금만 머리 썼으면 재산도 모으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남편 명문대 보낸 건 인정해줘야지. 에이, 그건 준호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지. 시어머니 덕분이 아니라고. 민지는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들 집들이도 제대로 못했어.
맨날 낡은 옷 입고 있으니까 우리 집 수준이 낮아 보이잖아.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쇼핑 중이야.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 어디 가셨는지 아니? 모르는데? 어디 고시원이라도 알아보러 가셨겠지. 민지의 목소리는 무척 무심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우리 집도 좁은데 당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 내가 언제 숨 쉬고 살아? 그래도 됐어. 나 바빠. 저녁에 집에서 보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걱정하네. 진짜 마마보이는 죽어도 안 고쳐진다니까. 친구들이 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명품 쇼핑백 5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총 500만 원어치 쇼핑이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 아직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찾으러 가? 민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뭐에 취급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힘든 삶을 살면서도 항상 웃으시던 어머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 하지만 민지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이제는 아내의 말이 무게가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준호의 회사로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 이순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너무 짐이 될까봐 미안하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가족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곧 다시 보자. 사랑한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우아하게 손질했고 몸에는 샤넬 투피스를 걸쳤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며느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 빌딩 1층에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을요? 네. 며느리가 자주 가는 백화점 바로 옆 건물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 전문 셰프를 고용해서 VIP 전용 레스토랑으로 만들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익명으로요. 익명 투자를 하시면 아드님께서 모르시겠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준호가 자기 실력으로 승진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친구들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경제적 상황을요.
무슨 이유로요? 곧 알게 될 겁니다. 2주 후 강남역 근처에 엘레강스라 메종이라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지만 서울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민지는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요즘 대박난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 가보자. 예약하기 엄청 어렵던데 내가 겨우 잡았어. 어디? 얼마나 비싼데? 1인당 35만 원. 근데 진짜 대박이래. SNS에서 난리야. 민지는 신이 났습니다. 좋아, 나도 가야지. 요즘 인스타 감성 카페 찾고 있었는데 완벽하네. 그날 저녁 민지와 친구들은 엘레강스라 메종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생화로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세계적인 셰프가 만든 요리. 우와, 여기 진짜 미쳤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식사 중간 레스토랑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너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너요? 누군데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VIP 고객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만나죠. 당연히 만나야죠. 민지와 친구들은 VIP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아한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이순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이런 곳을 소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순자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잘 먹었니, 민지야? 오늘 식사 비용은 약 150만 원 정도 나왔을 텐데.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이 건물도 내 거란다. 15년 전부터 내 명의였지.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날 무시한 그 한 달 동안 어머니는 준비를 했단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보여줄게. 내가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진짜 부자였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냉대했던 모든 말들, 내쫓았던 그날의 기억,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사건 이후 일주일, 민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는 거짓말을 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순자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준호야, 엄마 들어가도 되겠니? 어머니,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준호는 황급히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지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며느리. 잘 있었니? 순자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 옷은, 그리고 그 가방은. 준호가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순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준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첫 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대체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 빌딩 3채, 압구정 아파트 5채의 소유주는 모두 이순자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명의예요? 그래, 준호야. 다 엄마 거다. 민지는 소파 끝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산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대기업 사장의 딸이었던 과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포기했던 상속권,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유산. 20년 전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의 절반을 엄마한테 남기셨단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잘못 키울까봐 걱정됐어. 돈의 가치보다 노력의 가치를 알았으면 했거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엄마는 청소부로 일했지만 자랑스러웠어. 내 손으로 너를 키웠다는 게. 순자는 며느리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날 무시했지. 가난하다고, 수준이 낮다고. 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날 고시원으로 내쫓을 때는 미안하지 않았나 보지? 순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30만 원 주면서 알아서 살라고 했을 때는 민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진심으로 느끼니? 아니면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 미안한 척 하는 거니? 순자의 질문에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했어? 여보, 나는. 대답해봐. 정말 어머니를 내쫓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제발. 아니다. 엄마는 편하게 살 거야.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순자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신탁 서류다. 30억 원어치. 어머니, 이건 엄마가 내 앞으로 만들어둔 거야. 5년 전부터.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진정으로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될 때까지
이 돈은 손 뗄 수 없어. 변호사가 관리할 거야.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뛰어갔지만 순자는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워라.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가방들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용기를 내어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언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친구들도 민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본 광경이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무시하다가 망신당한 여자. 민지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날의 일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순자 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서성이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민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을 키우던 그 힘든 시절.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민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을 찾아 함께 걸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참 효자야. 힘든 시절 함께 견뎌줬거든. 민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는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건 없단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께 사과하고 싶어. 준호는 책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 정말 잘못했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돈만 봤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몰랐어.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어머니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였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께서 내일 만나자고 하십니다. 법률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법률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머니. 민지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어머님의 진심을 몰랐어요. 순자는 조용히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지야, 고개를 들어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그럼 내게 약속해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민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순자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마. 순자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내 집에서 함께 살아라.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배워봐. 민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명품은 다 두고 와. 그리고 스마트폰도 하루에 1시간만 써.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순자의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옥은 조용한 북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순자는 민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방에서 3개월을 지낼 거야. 불편하겠지만 참아야 해.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장판에 이불 한 채, 작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리고 함께 운동하러 갈 거야. 6시요? 민지는 평소 10시에 일어나던 터라 당황했습니다. 그래, 6시. 그리고 아침은 함께 만들어 먹을 거고. 첫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침대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 일어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씻고 나와. 2사람은 함께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민지는 금방 숨이 찼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아직 멀었어. 힘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처음으로 서울의 새벽을 제대로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광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이런 걸 보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 돈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민지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줄 아니? 아니요. 항상 사 먹거나 배달시켰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배워야지.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민지는 서툴게 재료를 썰었습니다. 손을 베기도 했습니다. 아야. 순자가 재빨리 민지의 손을 잡고 물로 씻겼습니다. 조심해야지. 칼은 무서운 거야. 순자는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엄마도 이렇게 밴드 붙여줬어.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의 하루는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산책, 아침 식사 준비. 오전에는 집안일을 배우고 오후에는 시장을 봤습니다. 어머님, 왜 마트 안 가고 시장에 가세요? 시장 상인들과 얼굴 보고 사는 게 좋아. 사람 사는 맛이 거기 있어. 순자는 채소 가게 아주머니와 정답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씨, 오늘 시금치 정말 싱싱해요. 그래요? 그럼 한 단 주세요. 아, 며느리예요. 어머, 며느리 데리고 오셨네. 예쁘시네요. 아주머니는 서비스로 파 한 단을 더 얹어줬습니다. 민지는 이런 따뜻한 교류가 낯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한 달 동안 어땠니? 힘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배우는 게 많았어요. 뭘 배웠는데?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이미 많이 성장한 거야. 2달째가 되자 민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요리도 능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한옥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지야. 준호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 여보, 너 많이 달라졌어. 그래, 나도 느껴. 민지는 남편을 위해 직접 만든 음식을 내왔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응.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 준호는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엄마 손맛이 나. 옛날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야. 순자는 부엌에서 2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민지에게 특별한 과제를 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 거야. 내가 준비해봐. 제가요? 그래. 내 친구들 몇 분을 초대할 건데 내가 요리하고 대접해봐. 민지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토요일 순자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우아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이분이 며느리? 네, 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제가 준비한 음식 드셔보세요. 민지가 내온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시네요. 3개월 전에는 라면도 못 끓였어요. 민지가 솔직하게 말하자 모두 웃었습니다. 그럼 순자가 가르쳤구나? 네. 어머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3개월이 끝났어.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가야 하나요? 내 생각은 어때? 무엇을 배웠니? 민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법.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았어요. 힘든 환경에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순자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내가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순자는 준호와 민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장소는 순자가 소유한 강남의 한 빌딩 최상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준호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었습니다. 앉아라, 애들아. 순자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프렌치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무엇을요, 어머니? 엄마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 아파트들, 그리고 주식과 현금, 총 자산 850억 원에 달하는 재산.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그래, 다 엄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다 내 거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 재산을 숨긴 이유를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돈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하길 바랐어. 그리고 진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했어.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너를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랑하는지 시험하고 싶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실패했어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봤어. 진심으로 변하려고 애썼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압구정 아파트 등기부야. 120평짜리. 어머니, 이건 너희 신혼집으로 주는 거야. 진짜 신혼집. 준호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엄마를 위한 방이 하나 있어야 해. 언제든 놀러 갈 수 있게. 어머니, 준호가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방은 제일 좋은 방으로 드릴게요. 민지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모시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야, 가족으로.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지. 3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압구정 아파트에는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순자의 방은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사 첫날, 민지는 직접 만든 음식으로 작은 집들이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갈비찜이에요. 드셔보세요. 순자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해.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 다 됐구나.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예전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어떻게 지내?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시어머니가 재벌이었다며? 그리고 언니가 엄청 달라졌다는데?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 부럽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났으면. 수진아,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야. 그럼 뭔데?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야. 나는 그걸 배웠어. 수지는 민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응. 그리고 행복해. 진짜로. 전화를 끊고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잠깐 나와 볼래? 네, 어머님. 순자는 민지를 발코니로 데려갔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어. 어머님,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니야. 이건 다른 거야. 순자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시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이걸 며느리에게 주려고 30년간 간직했어. 어머님, 이제 내 거야. 언젠가 내 딸이나 며느리에게 물려줘. 민지는 반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고맙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돈도 명품도 아니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진정한 며느리,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는 친구들의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우리 만나자. 청담동 새로 생긴 카페에서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친구들과의 만남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가봐. 내가 정말 변했는지 시험해 볼 기회야. 민지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는 수진과 혜진, 그리고 예전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 시어머니가 진짜 부자래. 850억이라며? 대박이다. 친구들은 돈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민지는 불편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님이 재산이 있으시긴 해. 와, 그럼 언니 이제 완전 부자 며느리네. 부럽다. 근데 언니, 왜 그렇게 입었어?
예전에는 맨날 명품만 입었잖아. 민지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편해서, 에이, 솔직히 말해봐. 시어머니가 돈 안 주는 거야? 혜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친구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백화점 갈까? 언니가 쏜다며? 수진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예전 같았으면 기쁘게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 나는 안 갈래. 왜? 돈 아까워? 아니야. 그냥 필요 없는 소비는 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언니 진짜 이상해졌어. 완전 달라졌잖아. 시어머니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민지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오늘 저녁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어머님 생신? 뭐 대단한 거 준비했어?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요리해서 상 차릴 거야. 뭐? 언니가 요리를 배달시키면 되잖아. 아니야. 직접 만든 게 의미 있거든. 민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가씨, 오늘 광어가 정말 싱싱해요.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럼 광어회 한 마리 주세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럼 제가 특별히 더 잘 떠드릴게요. 민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자와 준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지야, 친구들은 잘 만났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근데 중간에 나왔어요. 왜? 예전처럼 쇼핑하러 가자고 해서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광어회, 잡채, 갈비찜, 미역국.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지와 준호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어머님,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민지가 만들었어? 그럼 더 맛있겠네. 세 사람은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민지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니? 상자를 열자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민지가 직접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손수건에는 사랑하는 어머님께라는 글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민지야,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순자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준호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그날 밤 민지는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백화점 쇼핑 인증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옷, 신발.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지는 저녁 식사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늘 어머님 생신. 직접 만든 음식으로 축하드렸습니다. 해시태그 진짜 행복, 해시태그 가족사랑. 몇 분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진짜 변했네. 멋있어. 부러워요.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싶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오늘 나랑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요, 어머님?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엄마가 30년 동안 후원해온 곳이야. 순자는 고아원 원장 수녀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수녀님, 이번에는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민지는 고아원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이 순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아, 잘 있었니? 순자는 아이들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민지는 순자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응. 엄마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민지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돈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어머니.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받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그날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한 달 후 민지는 새로운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준호 회사에서 임원 가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안 가도 돼? 좀 부담스러워.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너 많이 변했잖아. 자신감 가져.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임 장소는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지가 도착하자 다른 임원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준호 과장 부인이네. 한 부인이 민지를 흘끗 보며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시어머니가 엄청난 부자래. 근데 왜 저렇게 수수하게 입었어? 민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민지를 다른 부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민지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김상무 부인이에요. 김상무 부인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대단하시다며? 네,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어디 사세요? 강남? 압구정에 살고 있어요. 어머, 압구정? 어느 아파트? 다른 부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타워 팰리스요? 어머, 부인들이 놀랐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압구정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가방은 어느 거예요? 처음 보는 브랜드네. 김상무 부인이 민지의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동대문 시장에서 샀어요. 3만 원이에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대문이요? 네. 실용적이고 예뻐서 샀어요.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자인데 왜 동대문에서 가방을 사? 이상하네. 시어머니가 째째한가 봐. 민지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뭐 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아, 전업주부시구나.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데. 김상무 부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가족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도 뭔가 커리어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다른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만족해요. 민지는 당당했습니다. 참, 민지 씨 시어머니가 여러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다며요? 네, 그러세요. 부럽네요. 저희는 월급쟁이라. 김상무 부인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부인들은 민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죠. 물론 돈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민지의 말에 한 젊은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부인은 박 차장 부인이었습니다. 민지 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시어머님께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 민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명품에만 집착했던 자신,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3개월 동안의 변화. 부인들은 조용히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해요. 진짜로. 민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박 차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김상무 부인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지 씨, 제가 오해했네요. 멋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박 차장 부인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박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맨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거든요. 누구는 에르메스 백이 있다.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민지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잘못이 아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처럼.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순자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임원 부인 모임 다녀왔어요. 어땠어?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명품도 안 들고 수수하게 입었다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당당했어요. 제 생각을 얘기했고 오히려 공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잘했어, 민지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제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넌 진짜 성숙해졌어.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신념을 지켰다.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그리고 행복하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집에서 순자를 돌보던 가정부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민지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준호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도 상당히 높으시고, 어머니가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몸조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 튼튼해.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리하셨어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걱정 끼쳐서. 그날부터 민지는 순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민지야, 너 집에 가서 쉬어. 피곤하겠다. 싫어요. 어머님 곁에 있을 거예요. 민지는 순자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겼습니다. 밤에는 불편하지 않게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뭐려? 당연한 거예요. 너 많이 변했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에 민지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맞아요. 예전에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내 딸 같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누나.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준서가. 그는 순자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누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달려왔어. 괜찮아. 별일 아니야. 준석은 준호와 민지를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조카와 조카 며느리구나. 그래. 준호랑 민지야. 안녕하세요. 준호와 민지가 인사했습니다. 준석은 민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소문 들었어. 며느리한테 힘들었다며?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이 아이가 날 정말 잘 돌봐줘. 순자가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준석은 며칠간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순자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카 며느리 정말 열심히 하네. 준석이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걸요. 순자 누나 말대로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저를 부끄러워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야. 잘하고 있어. 민지는 준석 작은아버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2주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번에 정말 고마웠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완전히 회복했어. 집에 도착하자 깜짝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해요. 준호, 준석 작은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감동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애들아.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준석이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진짜 좋은 며느리 얻었네. 그러게. 이제는 딸처럼 느껴져.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건강 조심하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할게. 어머니, 이제 일을 좀 줄이세요. 레스토랑도 매니저한테 맡기시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다. 이제 너희한테 천천히 물려줄 때도 됐고.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일만 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편히 쉬세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퇴원하셨다. 간호하면서 느낀 건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과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 나는 이제 진정한 며느리가 된 것 같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순자의 퇴원 이후 한 달.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의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만나서 얘기할게. 민지는 수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수진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사업 실패했어. 빚이 5억이야. 민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억만.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그렇게 큰 돈은. 언니 시어머니 엄청 부자잖아. 1억쯤이야 푼돈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어머님 돈이고 우리 친구 아니었어? 언니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잖아. 민지는 난처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어머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 뭐? 진짜 야박하다. 예전에는 언니가 쇼핑할 때 나도 따라다녔는데. 수진은 화를 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돈 생기니까 달라졌네. 수진아, 그게 아니라. 됐어. 나가.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민지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민지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1억을. 그래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네. 민지야, 진짜 친구라면 내 어려움도 이해해야 해. 돈 때문에 친구를 이용하려는 건 진짜 우정이 아니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섭섭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내 결정이 옳았어.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순자의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머님, 레스토랑에 불이 났대요. 준호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레스토랑 내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몇 억은 들겠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재 원인이 방화로 의심됩니다.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방화라고요? 네. CCTV를 확인했는데 의심스러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민지의 친구 수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수진 남편이 방화를 민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빚 때문에 절박했나 봐요. 보험금을 타려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 때문에.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민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잘못 사귄 것뿐이야. 이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잖아.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5년형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민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언니 시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언니, 나도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언니 잘못 없어. 다 우리 잘못이야. 수진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한테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 네. 친구 남편이 감옥에 가서 수진이 혼자 애들 키워야 해요.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어머님, 좋아. 우리가 수진이한테 일자리를 주자. 레스토랑에서. 정말요? 응. 하지만 특혜는 없어. 다른 직원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해. 민지는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몇 주 후 수진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시어머님한테도 열심히 해. 그게 감사 표현이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스토랑은 3개월 후 재오픈했습니다. 더 아름답고 안전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오픈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는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순자는 민지와 준호를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줄 게 있어. 순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레스토랑, 이제 너희 명의로 할게. 어머니, 준호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제 경영해봐. 엄마는 조언자 역할만 할게. 어머님, 정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이제 준비됐어.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알아. 너희라면 잘할 거야. 그렇게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스토랑 경영을 맡은 후 3개월. 민지와 준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 떨어졌어.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부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경쟁 레스토랑이 근처에 새로 생겼어. 가격도 우리보다 싸고. 민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님께 물어볼까?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준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특별한 걸 만들어야겠다. 민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거?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심 어린 서비스. 그리고 특별한 메뉴. 두 사람은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주방장님, 제가 메뉴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뭔데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던 가정식 코스요. 고급스럽게 재해석해서. 주방장은 흥미로워했습니다. 가정식을 레스토랑 메뉴로? 네. 요즘 사람들이 진짜를 찾잖아요. 화려한 것보다 진심이 담긴 음식.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후 새 메뉴가 출시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코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김치까지 모두 순자의 레시피를 고급스럽게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짜 엄마 손맛이래. 감동적인 음식이래.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은 이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해냈어. 준호가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야. 순자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스스로 한 거야. 엄마는 그저 레시피만 알려줬을 뿐. 어머님 진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니야. 중요한 건 진심이야. 너희는 그걸 가졌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하나 여쭤봐도 돼요? 뭐든.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사셨어요?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지. 아들이요? 그래. 준호가 제 힘이었어.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너도 내 힘이야, 민지야. 민지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제 힘이에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보, 나 요리학교에 다니고 싶어. 요리학교? 응. 제대로 배우고 싶어. 어머님처럼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어. 준호는 아내를 지지했습니다. 좋아. 내가 응원할게. 순자도 기뻐했습니다. 민지야, 잘 생각했어. 배움에는 끝이 없어.
민지는 요리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민지는 졸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 대단한데. 순자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졸업 파티에서 민지는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코스 요리였습니다. 순자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민지만의 창의성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요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네요. 기술도 좋지만 마음이 느껴집니다. 민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민지는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 시어머니께 바칩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객석에서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순자에게 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받은 거야.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었어요. 순자는 상을 받아들며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성장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날 밤 민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졸업했다. 하지만 진짜 졸업은 어머님께 배운 삶의 교훈이었다. 진심, 사랑, 그리고 끈기. 이제 나는 진정한 요리사가 되었다. 그리고 진정한 며느리가 되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주방장이 되었고 준호는 경영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깜짝 파티를 해드리자.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를 빌려서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생일 당일 민지는 순자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지야, 왜 레스토랑에 가? 어머님 확인하실 게 있대요. 문을 열자 생일 축하합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 준석 작은아버지, 친척들, 그리고 레스토랑 직원들까지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70세 생신이잖아요. 성대하게 축하해 드려야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애들아.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만든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이거 순자가 옛날에 만들어주던 그 음식이네. 친척 이모가 감탄했습니다. 민지가 어머님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민지는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비춰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함께한 순간들. 하지만 가장 많은 사진은 최근 1년간의 것들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어머님, 저는 예전에 정말 어리석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돈만 보고 어머님의 진심을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민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변해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죠. 준호야, 이제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지와 함께. 세 사람은 함께 포옹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한옥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어서.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신 거? 준호가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없어. 순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 뭔데요? 너희야. 진짜 가족의 사랑. 세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좋은 대답이야.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지. 알아요, 어머님. 이제 너희에게 모든 걸 맡길게. 레스토랑도 재산도. 어머니. 준호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엄마는 이제 쉬고 싶어.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순자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었다. 1년 전의 나를 생각하면 부끄럽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변했고 성장했고 행복하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앞으로도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겠다. 2년 후 민지와 준호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엘레강스라 매종은 세계 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지는 순자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가 되다니. 준호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엄마가 돼. 세 사람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순자는 민지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민지야, 이거 먹어봐. 태교에 좋아.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임신부는 쉬어야 해. 순자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을 위한 무한한 사랑을. 9개월 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님, 손녀 보세요. 순자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어머님,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정말? 네. 어머님이 지어주셨으면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랑이. 이름을 사랑이로 하자. 사랑이요? 그래. 이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준사랑. 예쁜 이름이에요. 아기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순자의 한옥집에서 성대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레스토랑 직원들. 민지는 예전 친구 수진도 초대했습니다. 언니, 초대해줘서 고마워. 수진은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부주방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너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순자는 민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민지야, 이걸 사랑이에게 줘. 작은 상자를 열자 오래된 반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시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너에게, 그리고 이제 사랑이에게.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 반지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어. 계속 물려주렴. 민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넌?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민지야, 넌? 저도요, 어머님. 정말 행복해요.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제 한 가지 말해줄게. 뭔데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야. 순자는 손녀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야. 민지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모든 재산을 포기했어. 하지만 후회한 적 없어. 왜요, 어머니? 더 큰 걸 얻었으니까. 진짜 사랑을 얻었어.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얻었어. 진짜 가족을.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몇 년 후, 사랑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지는 사랑이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랑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이는 신이 나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지야, 잘 가르치는구나. 어머님께 배운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엄마가 청소부로 일했던 빌딩이 있어. 어머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너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 네, 어머님. 하지만 그 시간이 너를 성장시켰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맙긴.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순자는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사랑아, 할머니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뭐예요, 할머니?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야. 사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네 사람은 서울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화해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그들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곳에서 행복이 깃들 겁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알림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